이 들어가게 하시는 어떤 접점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민족 교류협회의 역할이기도 하고, 김포시라는 공적인 영역 안에서 예배를 공식화하는 그 첫 번째 자리가 되게 하시는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민족 교류협회가 이렇게 같이 협력을 시작하면서부터 계획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니콜라이 교회의 그 무형을 독일 교회 또는 독일 정부 차원에서 한국 정부 또는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기증하는 그 일을 추진을 해온 거죠. 그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 민족 교류협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있지만, 양 목사님 보셨을 때에는 그쪽의 추동력에 제한적인 어떤 부분을 느끼시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 기도하는 이 기도 모임의 그룹, 예배자들과 중보자들이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의 기도가 그것을 조금 일정 부분 책임을 걸머져서 그쪽에서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자는 쪽으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갖는 의미가 애기봉 안에 저희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는 어떤 공적인 영역의 진입이라는 건 비공개적인 거죠. 하나님이 감추어 놓고 해나가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니콜라이 교회 모형이 들어오게 된다는 건 이제 만천하에 오픈되어지는 공개적인 부분인 거예요. 공적인 영역에 교회가 공적으로 서는 거예요. 그것이 4-5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의 처소일지라도 모든 교회가 와서 이곳에 오는 모든 크리스찬이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돼서 우리도 모르게 상징적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의 교차점으로 애기봉이 사용될 수 있게 하시는 게 된다고 할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치 사찰에 가면 이렇게 그 고개 숙이고 원하는 소원을 기원하듯이 니콜라이 교회 모형이 여기 세워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통일을 위해서 한마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전쟁인가 이게 그 사이에 굉장히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이 세속적인 이념에 휘둘리면 안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승만이라는 분을 통해서 기독교 건국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낸 자체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누구를 설득할 만큼의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이 자신의 언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출발점이죠.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속적 영역에 대한 통치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신앙에 있어서의 모순적인 형태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떤 통일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맥락 안에서의 그 니콜라이 교회가 애기봉에 세워진다는 것은 기독교 건국이라는 차원의 어떤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공적인 영역에서 기도와 예배가 드려질 수 있고 그것이 불신자들을 포함할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니콜라이 교회와의 어떤 연대를 맺는데 동일한 오료기도회라는 어떤 그 정체성을 갖는 것이 목사님이 보셨을 때는 비중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 모임을 월요일로 이동시키려고 하시는 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좀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이스라엘에 대한 거는 이제 일단 그냥 오늘 저희들의 모임에 맞는 이야기 안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는 통일이 주님이 오심에 관련된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엔드타임에 있다는 그 시대적인 인식이 그 맥락 안에서 엔드타임인지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시간의 좌표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엔드타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그 사이에 진행이 된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도 인식했던 게 이 모든 전쟁의 출발점이 제3성전에 대한 마크오의 협의를 그게 이제 완성이 돼버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순간 순위와 시아의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에 그 이슬람 전체의 어떤 공동체 의식과 그 안에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려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사용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의 시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의 전쟁은 이슬람의 어떤 결속을 요구하는 전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제3성전에 대한 어떤 흐름으로, 다시 말해서 전쟁이 좀 소강 상태와 이렇게 정리되는 단계로 이미 들어갔다. 그게 이제 저희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계기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특정한 지역 안에서 여행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책적인 움직임이 시작이 돼서 3월 5일엔가 그 마라톤 대회를 이스라엘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 마라톤에 참석할 사람들을 비행기값까지 주면서 체류비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오도록 하는 일을,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이스라엘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정돈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 관광객들이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흐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도 더 이상 전쟁을 할 의지가 크지 않다. 헤즈볼라와의 전쟁에서도 이미 이제 단도리는 하마스를 통해서 할 만큼 했다. 괜히 손대면 너희 뿌리 뽑혀. 그 얘기를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일부의 조그만 국지전은 앞으로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마스가 감히 헤즈볼라가 감히 하마스처럼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 동일한 형태의 도발을 하기는 이제 어렵다라고 이스라엘도 이제 좀 정리가 된 걸로 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안정감을 갖는 쪽으로 이스라엘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이 있다는 거는 이제 긴장감이 있는 거죠. 어디를 가도 긴장된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 절박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이제 승부는 났다는 약간의 당당함이랄까, 그 여유로움들이 같이 이제 보여지는 그런 분위기가 이스라엘 안에서 느껴지는 현실인 것 같고, 또 그것은 이제 뒷수습하는 문제에서 순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입장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미국은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마크에서 이란하고 계속 전쟁을 이제 확산시키지 않으려고 과도하게 이렇게 좀 행동을 하는 상태되면, 또 보이지 않게 마크에서는 또 이란도 동일하게 확전을 안 시키려고 있는 힘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확전이라는 것은 이제 얘기는 거의 정렬이 됐다. 이스라엘도 원하지 않는 걸로 보여지는 게 3월 초에 마라톤 대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중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미국과 이란 실제로 관련된 가장 중요한 당사자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은 이제 매듭 단계로 들어갈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것에서 이제 가자 문제나 서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답을 찾을 때 미국이 중재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독자적인 힘으로는 팔레스틴 문제를 해결하기에 좀 국제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지금 순위 입장에서는 이제 시아 입장에서 움직인 하마스가 그러지 않아도 눈에 가신 입장이니까 일정 부분 협력을 하지 않을까. 또 이 상황에서 이제 이란이 너무 그 이슬람 세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어떤 표면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시아의 어떤 이런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절대 다수인 순위의 맹주인 사우디가 나름은 맹주라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바쿠에서 진행됐던 미국과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어떤 합의점을 통해서 팔레스틴 문제에 대한 답을 공동으로 풀어가게 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제 그냥 예측을 해볼 때 흐름이 이제 그렇게 좀 잡혀가는 것 같다. 근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제3성전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 얘기로 다시 이렇게 귀결이 되니까 엔드타임에 대한 그 어떤 사인이 눈앞에 와 있고, 그것은 통일이 또 어쨌든 이스라엘의 시간표보다 더 빨리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 통일이 돼서 복음이 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이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이라고 그렇게 또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이제 그 땅에서 좀 느껴지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전쟁 때문에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동안의 어떤 그 이스라엘 여정에서의 주제를 조금 원형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헐몬에서부터,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셰바를 움직였던 그런 여정이 부엘셰바 지역이나 단이나 헤브론이나 이런 데를 간다는 게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3박 4일 동안 이제 요르단을 가게 됐는데,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제 유대인과 아랍인 그 형제들 간의 연합을 향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자 하시는 그것을 예배와 기도로 이렇게 연결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 동시에 양쪽의 전쟁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감추어진 분노와 그 예제화된 상처가 훨씬 더 깊어져 있는, 그렇지만 서로 이것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엄청 긴장하고 이렇게 억누르고 있고 절제하고 있는 양쪽의 그런 모습을 같이 보게 돼서, 하나님의 어떤 시간 안에서의 연합에 대한 주제는 분명해지지만 내면적으로는 그것이 더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현실을, 이중적인 현실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양쪽을 다 보게 하시면서 형제의 연합이 하나님의 뜻이면서도 더 어렵다는 것을 이제 그 속에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코리안으로서의 생각을 한다면 두 가지 마음의 짐이 느껴졌는데, 유대인들의 신앙에 비해서 정말 우리는 그냥 이방인이, 다시 말해서 진짜 신앙이 엉망이고, 신앙이라는 거를 입에서 내놓기가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무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가볍다. 그게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크게 느껴져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그들을 시기나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반면에 우리의 신앙은 개념과 입술의 고백이 머물러 있고, 그들의 신앙은 우리에 비해서 너무나 묵직하게 삶으로 녹아져 있는, 그게 너무 마음에 좀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 도전이 진짜 지금 이 순간부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모습 안에서 외쳐지는 복음으로는 그들에게 너무나 가볍고 우습기 때문에 영향력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코리안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느껴지는 부담이,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과의 연관성이 너무 뚜렷해져 있죠. 이제 여기서는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껴졌는데,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고 한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 안에서 기도를 하려고 했던 맥락으로 그 땅을 밟으니까, 한편으로는 크리스찬이 와준 것을 너무 고마워하는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페이버를 누리고 왔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해자구나. 북한이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들이구나.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구나. 그리고 마땅히 섬겨야 할 목들이 남아있는 거구나. 그런 좀 심리적인 부담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그래서 마음이 사실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게 여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가까워졌고 복음 서진에 있어서의 코리안의 역할은 너무나 중대하게 드러나져 있죠. 그 안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의 영역이 분명하게 좀 다르게 느껴져요. 그들을 가해야 하는 책임을 우리가 짊어져야 돼요. 동시에 그 책임을 지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가벼워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럽게 그런 마음들이 그곳에서 주셨던 마음들입니다. 무거운 얘기로 끝내서 죄송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잘 다니는 분들 현장까지 가서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이